네, 안녕하세요. 마감 클래스 이강무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우리 증시를 보니까요. 어제 미증시만큼의 상승력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전강 후약으로 뒷심이 좀 약한 모습 보여줬는데요. 오늘 장중에 이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투자 심리가 조금 악화되는 모습이 연출되었습니다. 자,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우선은 일본 쪽에서 경제 보복에 대한 얘기들이 좀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 역시나 단기적인 흐름이다라고 해서 이와 같은 뉴스가 있을 때 매수 관점 자신 있게 얘기를 드려왔는데, 자, 오늘 장중에 아베 총리에 대한 발언이 좀 부각이 되었습니다. 자, 일단 우리 측에서는 이 WTO에 이 제소를 하겠다라는 맞불 작전이 나왔는데, 아베 총리가 이런 얘기를 했죠. 수출 규제에 대한 부분들은 WTO 규칙에 맞는 자유무역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본에 대한 움직임이 강경하구나. 그래, 7월 4일 때까지 시장에 대한 변동 요인을 만들어 보겠다라는 심리가 컸습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이에 관련해서 IT 종목들이 조금 장 초반의 움직임보다는 후반에 조금 약해지는 모습들이 연출되었고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수의 하락 대비해서 종목들이 장중의 지지 흐름이 상당히 강했다라고 저는 오늘 그렇게 보았고요. 또 한 가지, 이와 같은 시장에 대한 악재처럼 여겨졌지만은 여기에 반사이익되는 종목들의 움직임은 또 강했습니다. 자, 반도체 소재 관련된 종목들이 우리 국산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해서 오늘 장중 반사이익 효과가 크게 나왔는데요. 자, 일단은 전체적인 흐름들과 함께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크게 강했었던 동진 세미캠에 대한 움직임도 오늘 연속적으로 이루어졌었는데요. 자, 아침에 제가 개장전 포인트에서도 이야기 드렸었죠. 일단 장 후반대에는 상승폭을 반납하긴 했지만은 장 초반에 제가 이야기 드렸던 전략대로 해서 장중 큰 상승세가 연출되었고요. 그리고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어서 오늘도 거래량이 크게 분출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거래량이 크게 분출된 상태에서 최근에 이루어졌던 박스권의 형태가 크게 벗어나진 않았기 때문에 내일장에서도 탄력 한 번 더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다만 오늘 이 종목이 크게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램테크놀로지가 반사이익 효과로 해서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또 새롭게 이 에칭가스에 대한 수혜주로서 오션브릿지가 큰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거래량이 새롭게 분출되었고요. 시세가 장중에 강하게 연출되면서 상승폭을 반납을 했지만은 18%대까지 흐름이 보여지면서 역시나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른 반사이익 종목들이 늘어나고 있는 시점이다.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솔브레인 그리고 원익 머티리얼즈 이와 같은 종목들도 흐름을 유지해주는 모습 연출되었습니다. 자, 일단 이 반사이익 효과가 앞으로 이 미국 이제 일본과 이 경합을 부릴 수 있는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움직임이 나왔는데요. 아까 제가 내용을 언급을 해드렸지만은 아베 총리, 그러니까 일본 정부에 대한 입장이 좀 강경합니다. 그러면 이 발표 날짜가 7월 4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7월 2일이죠. 3일, 4일까지 연속된 흐름에 대한 이슈화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들을 내일도 장중 트레이딩 관점, 탄력에 대한 부분들을 테스트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 뉴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중에 많은 종목들이 눈에 띄었겠지만은 또 매지온에 대한 종목들 움직임이 상당히 눈에 띄었습니다. 오늘 장중에도 큰 탄력의 움직임이 나왔었고요. 내용은 최근에 있었던 악재를 덮는 뉴스는 악재에 대한 회복 뉴스는 아니었지만은 그 악재를 새로운 이슈로 해서 덮는 이벤트가 연출되었는데, 자, 매지온의 이 내용들 중에서 FDA 임상 실험에 대한 프로토콜 연장에 대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매지온 주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지온 주가가 사실 제가 그제 이야기를 들을 때에도요, 첫 번째 급락이 나왔을 때 단기적으로 빨리 쳐내야 된다 이야기를 드렸지만 역시나 또 시장이 또 추가 급락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상한가 연출되고 오늘까지 반등 수세를 보이긴 했는데, 제가 만약에 빠른 추이에서 10만 원대를 돌파하지 못한다라면은 이 종 빨리 정리하자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물론 오늘장에서 양봉이 연출됐기 때문에 내일장에 대한 기대감까지 또 올라올 수는 있겠지만은 지금은 낙폭과대에 의한 이 거래량 순환매 구간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뉴스를 좀 살펴보도록 하죠. 이 매존의 9시 18분대 뉴스를 좀 보시면요, 이 내용이 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내용 하단에 보시게 되면은 오늘 나왔던 FTA 프로토콜 변경 승인에 대한 뉴스가 사실 기존의 악재를 불러일으켰던 임상 3상에 대한 관련된 뉴스와 다른 뉴스다라는 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원천적인 악재가 되었던 뉴스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거래량에 의한 순환매의 모습인 것이지 기대감을 차해서 올라오는 자리가 아니다. 사실 더 걱정되는 종목이 있습니다. 신라젠이에요. 자, 신라젠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와서 임상 3상을 앞둔 바이오 종목들에 대해서 연쇄적인 악재가 연출됐는데 신라젠의 걱정이 왜 크냐?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주가가 상당히 약세 흐름이었죠. 자, 신라젠에 대한 극복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자, 임상 3상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하락을 했는데 이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 사실 시장의 접근이 불안하겠죠. 물론 제약바이오 섹터 전체적인 업황이 살아난다면 좋겠지만은 아직 그런 때는 아니다. 신라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가에 대해서 거래량이 움직이는 순환매로서 종목을 대응하셔야지 저는 가급적이면 제약바이오 섹터는 지금 보는 때가 아니다. 지수에 대한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에 대한 관점이기 때문에 지수를 올라간다면 올릴 수 있는 업종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제약바이오 섹터는 아직은 멀었다.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장에 대한 준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지금 시즌이요. 이 일본에 대한 수출 규제가 있긴 하지만 미국과 중국의 무역 해소에 대한 무역 분쟁에 대한 해소 뉴스가 더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어제 미 증시가 신고가 경신하는 준비를 하고 있죠. S&P 500 지수는 사상 최대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우리 지수만 좀 동떨어져 있는데 일본의 수출 규제 뉴스는 좀 단기적으로 경합으로 나오겠지만은 해소될 내용이다. 제가 그 부분을 강조를 많이 드렸었고요. 자, 그러면은 이와 같은 뉴스가 아직까지 이번 주에 좀 존재하는데 그 포인트는 어떤 데로 보여야 되느냐? 자, 2분기 실적 시즌이 지금부터 진행이 됩니다. 오늘 특징적인 종목 중에 파라다이스 종목이 있었습니다. 파라다이스가 사실은 오늘 급등세로 나왔는데 실적이 좋아서 급등세가 나왔어요. 이처럼 실적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시기가 왔다. 자, 그러면 2분기에 대한 실적 발표는 어느 섹터 쪽으로 눈을 돌리셔야 되느냐?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는 섹터를 예상해 봅시다. 자, 5G에 대한 지금 이 통신 장비들이 계속해서 보급화, 가속화라고 있기 때문에 장비 회사들은 실적이 좋을 테고요. 자동차, 지난 연말과 연초에 신차에 대한 발표가 효과가 계속 지속되어 나오고 있기 때문에 2분기에 대한 전체적인 실적 판매가 상당히 좋았을 것이고 또 면세점,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한 이야기에서 해소가 되면서 방한하는 중국인들이 상당히 높아졌고 사상 최대 중국인 방한을 했기 때문에 면세점 매출도 사상 최대 실적이 경신되고 있었기 때문에 실적 수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종목들을 보시면은 5 종목들의 어느 정도 희비가 좀 나왔고 자동차에서는 현대기아차가 조정을 보였어요. 특히나 면세점에서는 호텔신라, 신세계가 조정을 깊게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종목들을 주중에 브레이크 잡는 자리를 같이 보셔야 돼요. 시간 관계상 제가 차트는 좀 다음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만 이들 종목 안에서 또 수급도 한번 챙겨보셔야 되죠.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수급입니다. 외국인의 수매수세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오늘 장중에 매도 전환되었다가 다시 매수 들어오는 외국인의 수급 변동이 있었는데 그래도 외국인들이 계속 지고 가고 있었던 섹터를 보시면 운수장비 그리고 또 IT 쪽에서 반도체 이와 같은 섹터, 전기전자 섹터에는 외국인의 수매수세가 하루도 거르지 않고 들어오고 있다는 점. 이 부분 꼭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에 대한 휴전 발표 이후에 가장 크게 sek터 움직임이 나온 것은 역시나 반도체. 자, 이 부분은요. 미 증시에 대한 상황 보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마이크론이라든지 그와 브로드컴이라든지 주요 종목들이 크게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를 보면요. 최근에 이 시장 신고가가 나오는 안에서 업종 지수가 가장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것이 반도체 지수입니다. 미증시에서 경기 회복에 대한 부분들, 안정화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도체 쪽에 들어오고 있다. 이 부분은 우리 시장까지 연결이 됩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부담보다 이 부분이 크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물론 복합적인 요소가 있겠지만 SK 하이닉스도 오늘 장에서 반등을 하였고요. 뭐 그 밖에 반도체 소재, 반도체 관련된 장비 업종들 오늘 안에서 반등하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외국인의 지분율이 5% 넘어가는 종목들은요. 반등 추세도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외국인이 담고 있고 그리고 반도체인 종목들 꼭 유심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마감 클래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